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1은 지난 첫 회 방송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인천 지역의 후보 등록 현황이라든가 야권 연대 현황, 그리고 낙선 후보의 어떤 소개 이런 것도 쭉 있었는데요. 그 연장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수 팀장님이 야권 연대 그 이후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좀 더 추가된 게 있나요? 야권 연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또 희망사항으로도 좀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몇 군데 지점에서 본다면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남구 을로 김성진 후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또 안기호 후보가 제안을 했지만 이 야권 단일 후보의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아주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거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구동구 옹진 강화 여기에도 이제 두 분의 김해창 후보와 조택상 후보가 한쪽에서 양당 단일 후보가 된 여기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서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 아직도 좀 그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연수을에서 윤종기 후보, 낙선 후보로 시민단체에서는 돼 있지만 그다음에 한강원 후보와 오늘 밤에까지 이렇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그 결정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안타까우긴 했지만 더민주 서구을에서 신동훈 후보와 허용 후보가 서로 제안한 부분이 있지만 협상이 거의 되게 어려울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금 한 4군데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추가로 그런 논의가 된 건 없습니까? 평갑도 굉장히 서로 합치면 그 야권 단일이 된다면 좀 승산이 있겠지만 거기도 굉장히 그 당명 사용 문제라든지 그 이런 문제가 많이 어려움 난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다른데 좀 더 아직도 이제 일주일 남았나요? 7일 남은 요 가운데서 논의가 현재는 되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야권 연대에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명칭 사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또 다른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야권연대 후보라고 하는 걸 써도 좋다고 하다가 안기호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법원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입장을 바꿨어요. 네. 정부 설립기관인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끼친 원칙적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말 중앙선관위가 국민 전체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선관위보다는 법원의 판결이 더 상위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처음에 그렇게 그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선관위는 바로 법원의 판결대로 그런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명백한 부분을 금지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판결 이후에 공보물들을 그대로 야권 단일 후보란 그 명칭이 들어간 거를 다 발송하게 방치했었어요. 아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터나 이런 부분에도 그대로 야권 단일 후보라는 이런 게 그대로 명기돼 있고 그냥 안내문을 이렇게 한쪽에다 붙이는 정도예요. 이게 지금 선거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역사상 가장 대규모 그런 소송이 이게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집으로 발송이 된 상태에서 네. 뒤늦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동네마다 걸린 포스터에는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조그맣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법원의 그 판결문 비슷한 것들을 좀 인용해서 네. 조금 수정했는데 실제로 어쨌든 많은 혼란이 온 건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요. 법원에서 판결난 거는 그 금요일인 4월 1일입니다. 네. 그리고 공보물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 작업한 부분은 4월 2일하고 3일 이틀 동안 하게 돼 그 있어요. 이후에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 4월 1일 날 판결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날 이 법원에서 이미 허위 사실이라고 이 부분을 판결한 그 야권 단일 후보가 명기된 그런 후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거를 그대로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 선관위별로 작업을 중단시킨 작업을 중단시킨 네. 그런 주민센터별로 이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 군데가 작업을 한두 시간씩 중단도 시켰다가 선관위가 다시 또 일단 발송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안내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강행해 버린 거죠. 시기상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6대 지방선거라든지 또 19대 총선에서도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준 부분을 가지고 다 홍보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총선을 미룰 수 없다면 네. 홍보물은 벌써 제작이 끝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관위에서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통까지는 넘어가 있었던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현재에 있어서 선관위에서 집행되어졌던 문제는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논란은 됐지만 그래서 아마 좀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스티커 형태로 아니면 이제 잠깐 외부에다가 보조적으로 붙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뭐 통합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아마 진행이 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판단이 설 때 이미 각 후보자들은 선거 공보문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리고 그 발송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4월 3일 그때 그 선거 공보 안내문을 이제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작업을 일요일까지 마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혀 안 그렇죠. 현장을 다 다녀보면은 중간에 한두 시간을 중단했는데도 네. 토요일 날 그냥 다 끝났어요. 오후에. 예? 무슨 얘기냐면은 법을 그 판결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스티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스티커 그 발송 그 많은 그 지역별로 수많은 그 수십 명이 넘는 분들이 이 봉투 작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한 명만 스티커로 거기 야권 단일 후보 바로 법 그 위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그거를 당연히 붙이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의지나 선관위가 그런 법의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관위가 문제인 건 저도 동의합니다. 선관위가 문제예요. 선관위. 제가 또 보니까 그 우리 첫회 방송 이후에 또 이렇게 보니까 특히 남구울 지역이 아주 좀 그 안규혁 후보가 이제 또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문제적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오늘인가요? 그 아침에 또 이렇게 행인한테 또 뭐 이렇게 폭행을 그건 당했다고. 어제였고요. 그다음에 그 남구울이 윤상현 후보가 이슈화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이게 이슈화가 되는지 어제 새벽에 그 안기혁 후보가 이제 새벽 예배를 보고 와서 오고 나오는 중에 지나가던 이렇게 행인이 이렇게 밀치면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오늘인가요? 김정신 후보도 아마 새누리의 김정신 후보도 아마 유세하는 과정에 지지자들 간에 좀 이렇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그러니까 남구를 보면은 근데 또 이렇게 재밌는 거는 참 이렇게 좀 한 게 지난주에 그 김무성 대표가 인천을 방문해가지고 쭉 왔는데 유일하게 지역구 안 간 지역이 남구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지금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감안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보더라도 13개 지역구 중에 남구 울 지역만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참 보면은 남구 울 지역이 이번 인천 총선의 지역구에서 보면 굉장히 뜨거운 어떤 지역구가인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나온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선거 때까지 아마 완주를 하는 것으로 그 후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그 시민의 힘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야권연대를 추진했었는데 그 다음 날 4월 4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 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자체 점검 및 향후 앞으로 어떤 일을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해야 할까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얘기하는 집담회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저도 참여했고 우리 이성수 팀장님도 오셨다가 조금 먼저 가셨는데 좀 쓸쓸하게도 이젠 더 이상 시민사회가 당에게 야권 단일화를 해라고 촉구하거나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건전한 투표율 제고라든가 뭐 이런 낙천 운동을 우리 시민에게 알린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고 지금 이제 단일화에 관해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후보끼리의 단일화가 남아 있지만 이것을 시민사회가 나서서 더 할 그 방법이 없다. 하고는 싶지만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하여간 인천이 그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야권 단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시민사회 원로분들 중심으로 나서서 하셨는데 하여간 그 성과가 하여간 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하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예, 하여간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운동을 지도했던 선배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이 단일화를 추진했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 반쯤의 성공에 절반의 단일화에 굉장히 좀 이렇게 허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말고도 시민사회에서 그 총선 낙선 후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이성수 팀장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야구가 이제 문학경기장에서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 인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그때 투표 참여 운동을 이제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낙선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낙선 후보로 이제 마지막 최종 그래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 사람을 이제 하고 있는데 황우여 후보 국정교과서를 이제 책임지고 진행을 했던 해서 그 전교조 그다음에 총선넷 유권자위원회 아마 이게 3관왕을 차지한 해가지고 이제 황우여 의원에 대한 그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다음에 윤종기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는 이제 강정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밀양 아마 실제로 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자급이었기 때문에 현재 윤종기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하겠다. 그다음에 조전혁 후보입니다. 조전혁 후보는 전교조 총선넷 유권자위원회에서도 여기도 세 군데가 다 3관왕을 차지한 그다음에 전교조 인원 명단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법에서도 금지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한 3억 원에 가까운 이 벌금도 냈던 네. 이 세 사람의 그 기자회견과 그다음에 아마 낙선 운동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